오늘은 공포수를 읽는 날이지요. 무서운 게 기대줘가. 때는 2000년대 어느 날 여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였습니다. 당시 아동대상 범죄 뉴스가 지금보다 훨씬 흔했습니다. 맞아. 조두순 사건 같은 강력 범죄도 있었고요. 납치, 유괴 관련한 스릴러 콘텐츠도 한참 많았던 때죠. 당시 성실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매일 저녁 줄넘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동생이랑 엄마랑 집 앞에 나가서 줄넘기 연습을 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나서 줄넘기를 하러 나가려는데 엄마가 분리수거할 걸 들고 나가신다고 동생이랑 먼저 나가 있으면 곧 갈 테니까 먼저 가서 연습을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둘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형제들끼리 하는 게 국룰이지. 한 10분, 15분 정도가 지나고 저랑 동생은 아파트 현관 계단에 잠시 앉아서 쉬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시 제가 살았던 아파트 왼편에는 화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단에서 어떤 남자가 몸을 툭툭 털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저와 동생 쪽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누가 봐도 수상하지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왜 화단에서 나오지? 정도의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화단 쪽에 앉아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화단 안에 있다가 나왔다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우체국이 어딘지 아니? 당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저는 자세히 우체국이 있는 방향을 그 남자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요. 그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요. 꽃집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면 되는데. 근데 그 남자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눈치였고 히죽 웃으면서 저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모르겠는데? 나 좀 우체국에 데려다주라. 그때야 저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동생 손을 꼭 잡고 저 엄마 기다려야 돼요. 엄마 금방 오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또 히죽히죽 웃으면서 저희에게 점점 다가왔어요. 잠깐이면 되는데? 계속 이 말만 반복하면서요. 이상함을 감지한 저는 동생 손을 잡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그 남자가 조금만 더 다가오면 제 팔을 낚아챌 것 같았죠. 그때 지지야! 엘리베이터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 남자에게 엄마 오셔서 못 때려준다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앞을 다시 돌아본 순간 그 남자는 이미 제 눈앞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지라는 생각이 두리번거리니 그 남자는 이미 아파트 현관 반대편으로 미친듯이 뛰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도망간 거죠. 정말 한 2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도망쳐서 제 눈앞에서 사라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체국이 어딨냐고 물어본 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는 해가 긴 여름이었는데도 어둑어둑한 시간이었거든요. 최소 저녁 7, 8시는 됐을 겁니다. 성인 남성이 그 시간에 우체국이 닫을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니까 멀쩡한 어른은 어린 애한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어린애들 듣고 있니? 이거 보는 초등학생 햄찌들아, 너네 진짜 이거 꼭 기억해둬. 어른들은 진짜 해결 못할 일이었으면 자기보다 더한 어른을 찾아가지 어린애한테 찾아갈 이유가 없어.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당시 일을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걔가 뭐였을까? 라고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엄마가 기억하시는 내용은 당시 어렸던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상세했습니다. 엄마는 당시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고 다음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실에 CCTV를 확인해보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CCTV를 확인한 결과 저희가 줄넘기 연습을 하고 있던 매일 저녁 그놈이 걸어나왔던 화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매일 저희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매일 거기 숨어서 저희 엄마가 방심할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한동안 저희 아파트에는 그 남자의 인상착의와 함께 아동을 노리는 범죄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 화단에 맨날 그러고 있었다고? 만일 저희 엄마가 조금만 늦게 나오셨더라면 저랑 제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니까! 너무 다행이다. 우리 햄치즈 아직 살아있어서.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당시 아이를 왜 이렇게 유괴했던 걸까? 아이 유괴한 범죄가 한번 유명해지니까 모방범죄로 이어진 건가? 소름 끼치고 오싹한 사연이었어요. 제가 9살 때였습니다. 전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등하굣길을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사랑받는 햄치즈.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셨고 저 혼자 집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저희 집은 다세대 주택 2층 집이었는데 1층에는 집주인 할머니 댁이 있었고 반지하층에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집주인 할머니와는 매일 인사도 하고 저를 귀여워해 주셨기 때문에 일면식이 있었지만 반지하 아줌마와는 거의 만나본 적도 없었고 만나서 인사를 드려도 그냥 저를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셨기에 어색한 사이였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9살의 저는 오히려 혼자 집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 설렘과 기대감, 자신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와 똑같지만 옆에 엄마만 없는 상태로 집까지 걸어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대문을 넘어서 집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반지하층 창문 쪽에서 예!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런 말 진짜 무서운데. 나 이거 지금 상상돼. 남의 집 창문에서 그 안에서 나한테 말 거는 소리 들리면 되게 무서운 거 알아? 갑자기 난 아무 의식을 안 하고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밑에 있는 창문에 요만큼 보일 거거든. 창문이 반지하라서 반만 보인단 말이야. 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 심장 철렁해 그거 진짜. 놀라서 저는 바로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더니 진짜 X나 무섭다. 진짜 완전 재밌다. 진짜 짜릿하다. 진짜 무섭다. 반지하 창문에서 여잔지 남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얼굴의 형태가 구분이 안 된다고? 저를 향해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오묘한 표정이었어요. 반지하에 사는 아줌마도 아니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아줌마도 아니었다고? 예! 이랬대. 예라고 했대. 저 사람 누구야? 이 땅 밑에 사람 얼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야. 일단 뭔지 알지? 원래 항상 1층 창문으로 집주인 할머니와 인사를 했는데 안 계신 걸 보니 집주인 할머니도 집을 비우셨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친 순간이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게 오래 이어졌습니다. 계속 눈 마주치고 있었다고? 또 기억나는 것이 이상하게 귀에선 계속 종소리가 났습니다. 할리갈리 할 때 치는 그 종이요. 계속 땡! 땡! 땡땡! 일정하지도 않은 속도로 소리가 났어요. 저 맞은편 다른 집에서 할리갈리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갈수록 그 땡 하는 소리가 빨라져갖고 제 발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5개짜리가 많이 나왔나 보다. 전 급기야 소리 없는 눈물을 터트려버렸고 계속 그 존재와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왜 계속 마주치고 있어? 너무 무서워서 눈을 피할 생각도 못할 수도 있나? 아직도 그 생김새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져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젖을 먹은 후 죄송해요.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정신을 차린 후 최대로 달릴 수 있는 속도로 대문 밖을 나왔습니다. 엉엉 울면서 큰 길로 나가는 길로 뛰었는데 골목 코너를 돌자마자 반지하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반지하 아줌마를 만났대. 진짜 반지하 아줌마가 아니었던 거야. 그 날 불러세운 사람은. 아줌마를 보자마자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에 더욱 엉엉 울었고 평소엔 저를 무시했던 아줌마라도 갑자기 9살짜리가 심하게 우니까 당황하셨는지 왜 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줌마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는 표정이 바로 굳으시더니 별말 없이 집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렇게 다시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는 생각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일까 귀신일까? 어머니와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볼 것이다.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가지 않고 오늘 처음으로 혼자 간 것이 너무 무서워서 헛것을 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것을 봤다기엔 얘라고 말해서 불러 세웠잖아 애를. 소리 듣고 본 거 아니야. 소리 듣고.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갔는데 대문 앞에서 들어가기 싫다고 또 울고불고 1시간을 실랑이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신 집주인 할머니도 나오셔서 반지하층에 아무것도 없어. 아이 괜찮아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으나 무서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반지하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울다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아줌마가 이상한 사람 쫓아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심조심 어머니 뒤에 숨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아주 조심조심 아까 봤던 그 창문을 봤는데 창살마다 노란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어요. 그때는 노란색 스티커라고 생각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뭘 아시는 거 아니야? 바로 붙인 거 보면? 전 아까 이상한 사람 있던 자리에 스티커가 붙었다고 막 또 울면서 얘기했는데 엄마와 집주인 할머니는 원래 있었던 것이라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그때의 저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원래 없었는데 원래 있었던 거래 이게? 진짜? 이날 이후로 계속 그 기억과 관련한 악몽에 시달렸고 혼자선 절대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야 이거 역대급 사연이다. 존나 무섭다. 나 지금 약간 기 약해진 것 같아.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이 집의 행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요? 예! 이거 한마디 했다는 게 너무 무서워. 프린스 송이라고 생각할까? 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발치에서 들려온 소리잖아. 그게 소름 돋는다고. 내 포인트는 발 쪽에서 예! 이게 너무 무섭지 않냐? 눈만 마주치고 아무 말도 안 한 게 진짜 광기야. 제가 다니던 대학은 학교 안팎으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에도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꽤 있었어요. 저는 기가 센 룸메이트와 함께 살 생각이었고 다른 원룸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싼 값에 방을 계약했습니다. 대학생 특징, 싼 값에 방을 예약하고 가위 눌림. 제발 싼 값에 방에 들어가지 마! 이상할 정도로 싸면 부동산 아저씨한테 떠봐가지고 소문이라도 좀 듣고 들어가라고. 어? 저희는 원룸 옵션이었던 퀸사이즈 침대를 함께 사용했는데요. 침대에 누우면 온 방과 베란다가 다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베란다 있고 책상 있고 귀신 이야기가 그냥 헛소문이었는지 기센 룸메 덕분인지 귀신을 보거나 악몽 꾸는 일은 없이 정말 잘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글을 쓰게 됐을까? 전 예전부터 귀여운 인형 모으는 걸 좋아했는데요. 절대 인형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형 모으시는 분들 싹 다 갖다 버려. 제가 자취하던 당시에 인형 뽑기가 유행이었습니다. 뽑기방도 많이 생겼고 학교 앞 슈퍼에도 뽑기 기계를 구비해놔서 저와 룸메는 심심하면 인형을 뽑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뽑아온 인형들이 늘어나던 어느 날 자취방에서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지? 처음엔 무서운 꿈을 꾸거나 귀신이 보이진 않았고 그냥 몸이 안 움직이는 정도였어요. 과제 때문에 툭 하면 밤새고 몰아서 자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눌리지. 이 정도 가위는 뭐 귀신의 악이라고 볼 순 없지. 그냥 수면장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가위가 자주 반복되다 보니 짜증만 나고 빨리 깨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움직여서 깨려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베란다를 봤는데 시커멓고 커다란 형체가 베란다에 가만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 없는 가오나시 같았는데 그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가오나시는 무서워요 당연히. 얼굴은 안 보이는데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베란다에 서서 방 안쪽을 정확하게는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 야작을 끝내고 귀가한 룸메가 침대에 누우면서 저를 건드렸을 때 가위가 풀렸습니다. 다행이다. 룸메한테 꿈 얘기를 했더니 베란다 문 잘 잠가야겠다. 방으로 들어올지도 몰라 라면서 겁을 줬어요. 친구가 또 플래그 세우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인형이 둘리에 나오는 희동이 인형이었는데 자취방에 혼자 있을 땐 괜히 무서워서 말을 걸곤 했습니다. 안돼! 안돼! 희동아 누나 무서워. 희동이가 누나 지켜줘 하면서
껴안고 자고 그랬는데 한 번은 룸메가 그걸 보더니 야, 인형한테 말 걸면 귀신 붙는다? 이러더라고요. 룸메는 또 워낙 겁이 없고 무서운 썰 보는 걸 좋아해서 나랑 룸메이트 했던 거 아니에요? 또 나 겁주려고 저러네 싶었어요. 오히려 더 말을 걸고 희동아, 닭발에 소주 먹고 싶은데 저 누나가 같이 안 먹어줘. 희동이도 닭발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룸메한테 인형을 비비고 어그로를 끌기도 했고요. 창과 방패의 싸움, 플래그와 플래그의 싸움. 며칠 후 또 가위에 눌렸을 때 그 검은 형체가 정말 방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부엌에 가만히 선 채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처음 봤을 때는 얼굴이 없었는데 이번엔 눈만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눈만 있는 거 너무 소름이야. 흰자위가 온통 빨갛고 커다란 눈이었어요. 눈에 핏줄이 다 터진 것처럼요. 등골에 소름. 머리는 천장에 닿을 만큼 컸고 저 눈으로 저를 계속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가위에 눌리면 귀신도 가끔 보인다 하니 안몽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게 한 번 보이고 나니까 본가에서 잘 때도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살면서 눌릴 가위 이때 다 눌린 것 같았어요. 주말을 본가에서 보내고 자취방으로 돌아온 날 저는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 검은 형체는 현관과 화장실 사이 침대 발치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침대 발치에서 보고 있었다고? 침대 밑에서? 여전히 빨간 눈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빠르게 중얼거렸어요. 귀신어 아니야? 귀신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이때는 얼굴도 보였던 것 같은데 창백하고 소름 끼치게 생겼다는 느낌만 기억나고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형체가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화가 나 있었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깨고 싶었어요. 그날은 뭔가 안 깨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발이 움직여서 깨어나려는 순간 저를 보고만 있던 그 형체가 갑자기 제 발목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뜨거운 감각이었어요. 불에 댄 것처럼 뜨거운데 부러뜨릴 것처럼 세게 움켜잡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면서 깨어났습니다. 실제처럼 생생한 감각이었는데 깨어나서 보니 발목은 멀쩡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발목을 삐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넘어져서요. 뭐야? 가볍게 넘기던 룸메도 무섭고 피곤하던 저도 진지하게 무당을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위에 시달리는 동안 바로 옆에서 같이 자던 룸메는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느끼고 가위 한 번 눌린 적이 없대요. 그럼 나한테 뭐가 붙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전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져서 술을 마셨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 자겠더라고요. 룸메와 술을 진탕 마시고 귀가한 저는 바로 침대에 엎어져 잠에 들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다가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술에 취해서 잠든 걸 깨웠다고? 와, 술에 취해서는 깊게 못 잘 수가 없는데 등 뒤에 뭔가 커다란 게 올라와 저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룸메가 장난으로 제 위에 누운 건 줄 알고 비키라고 하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또 가위였던 거죠. 야, 룸메가 누른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 진짜로 무거웠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룸메가 누르고 있거나? 룸메가 저를 밀어서 제대로 눕혀줬을 때 가위가 풀렸습니다. 깨자마자 룸메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나 너무 무섭고 커다란 게 누르고 있어서 네가 내 등에 누워있는 줄 알았어. 전 룸메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무섭고 충격받은 것 같은 표정. 제가 자고 있는 사이 룸메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엎드린 제 등 위에 인형을 올려놓은 채로. 장난으로 올렸나봐. 룸메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형 오늘 아침에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어. 네, 제가 본 검은 형체가 서있던 그 자리예요. 바로 다음날 저희는 학교에 인형을 들고 갔습니다. 룸메가 돌아오는 길에 쓰레기 봉투를 사서 바로 버리고 돌아오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인형 귀여운데 왜 버리는 거야? 물어봤습니다. 여태 가위 눌린 걸 얘기해주면서 찝찝해서 버리는 거라 했는데 몇 명은 안 믿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가 자기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얘네 진짜 겁도 없어. 왜 그래 너네? 이걸 왜 받아? 눈 시뻘겋고 천장에 닿을 만큼 큰 검은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해줬는데도 그걸 갖고 싶다고? 어차피 버릴 거였고 그 친구한텐 별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 그냥 줘버렸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인지 정말 인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전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가위도 눌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인형을 가져갔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인형 대체 뭐야? 나랑 내 룸메 둘 다 가위에 눌려서 악몽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똑같이 꿈을 꿨다고 생각하면 더 무서워서 말을 못했대. 근데 물어봤으면 아마 아까 그 그림 속 귀신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을까? 친구는 바로 인형을 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에나벨처럼 인형이 다시 돌아오진 않았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그게 뭐였는지, 정말 인형에 뭐가 붙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인형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대, 얘들아. 이게 희동이의 실체예요, 여러분. 몇 달 전 겨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주말이라 커튼을 뚫고 밝은 빛이 들어오는 낮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그날은 왠지 가위에 눌릴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예상했던 대로 가위에 눌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안에서 혀로 글씨를 쓰며 가위를 풀었는데, 이거 아이유도 말했던 방법이다. 아이유 씨도 가위에 눌렸을 때 혀를 움직이면 가위가 풀린다고, 혀는 생각보다 잘 움직여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또 가위를 풀고 잠깐 잠들고 가위에 눌리고 또 잠들고, 이걸 몇 번이고 반복을 했습니다. 가위를 풀고 나면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지? 진이 빠져. 이거 진짜 너무 졸려서 비몽사몽해서 가위 또 눌릴 거 아는데 또 잠들고 땀 빼면서 뭐 알지? 진짜 그거 지치거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떴는데 천장 모서리에 여자가 그림처럼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 액정 같네요. 진짜 액정 같아요. 몸은 벽에 붙어있는데 목은 또 저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은 마구 나는데 눈을 감아서인지 다시 잠이 오고 또 가위 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그 여자가 보였는데 눈을 마주치는 것만 같아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 위에 있었다고? 몇십 번 가위 눌리기를 반복했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면서 진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식은땀도 나고 전기장판도 틀어둬서 이불이 축축했습니다. 후다닥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생 방으로 가서 강아지를 끌어안고 다시 잤습니다. 강아지 묘하게 힘이 되지. 강아지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 쾌적한 잠을 청하고 나니 기운이 돌아서 제 방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가보니까 여자는 안 보이더라고요. 헛걸봤구나. 젖은 이불을 걷어내니 보인 것은 꾹 눌려 짜부된 아주 큰 검정색 곰이었습니다. 아마 제 무게와 뜨거운 전기장판의 열로 인해 사망한 것 같습니다. 우와, 말도 안 돼.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르고 잘 수가 있어? 거미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미를 본 순간 아까 그 여자와 닮았다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억울하게 죽은 거미가 저한테 내 위에서 비키라며 겁을 준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 미안해서 거미를 데려다가 아파트 화단에 올려줬는데 까치가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야! 거미 너무 불쌍해. 차라리 죽여줘. 네 등 밑에 내가 있다. 한 번만 일어나줘라. 가위 눌렸는데 무섭지도 않냐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MC들도 거미 조심하세요. 아니요. 조심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웃기다 진짜. 일단 길어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진짜 후회 안 해요. 정말 짧은데?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6학년 올라가는 초등학생입니다. 귀여워.
제가 평소에 한 번도 밤을 샌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너무 밤을 새고 싶은 삘이 와서 언니한테 언니 오늘 밤 같이 새볼래? 라고 했더니 언니도 동의하고 핸드폰을 하며 밤을 새고 있던 중 안 믿기시겠지만 직권 공포썰 특집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안 믿겨요. 와 대박. 직권 공포썰 특집을 보고 있었다고? 너무 무서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 이게 도대체 왜 안 믿겨지는 얘기야? 보고 있던 중 젤리를 먹고 싶어서 젤리를 먹었는데 젤리를 먹고 싶어서 젤리를 먹었다? 와, 주작 같은데? 젤리가 2개씩 붙어 있었어요. 이런 우연이 어떻게 빨강, 파랑, 보라, 노랑, 초록, 주황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제가 유독 파랑, 보라를 좋아해서 그것만 똑 떼서 먹던 중 파랑을 집었는데 팔쪽이 보라인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언니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 보라 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언니는 답답했는지 한심하게 쳐다보고 다시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언니 진짜 너무하다. 동생이 이렇게 위험한데. 그리고 그 새벽 5시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자야지 졸리다 하고 누웠는데 천장에 그 곰돌이 얼굴이 너무너무너무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천장에 곰돌이 얼굴이 자세히 보인다고? 와 이건 진짜 전 곰돌이고 뭐고 너무 놀랐지. 전 곰돌이고 뭐고 너무 놀란 채 화장실로 뛰어가 손을 씻었어요. 진짜 용감하다 햄치즈. 화장실로 뛰어가서 손을 씻어? 이런 위기 상황에? 손으로 젤리를 먹어서 손을 씻고 현명하다 현명하다. 손으로 젤리를 먹었으니까 손부터 씻는구나. 손을 씻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놀랐는지 바로 주저앉고 아침이 된 후 그날이 떠올라서 너무 놀라가지고 할머니한테 전부 설명했는데 할머니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고 와, 할머니도 한통 속이다 곰돌이랑. 그리고 전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뭔가 찝찝했는데 그래도 그냥 게임했어요. 공포영화 주인공 같아. 어떻게 그냥 게임을? 그리고 게임을 다 하고 공부를 하려는데 자꾸 뭐가 걸려서 봤더니 곰돌이 인형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제 곰돌이 젤리 먹었는데 곰돌이 인형이 하필. 더 놀란 건 그 인형은 얼마 전에 버린 인형이었어요. 얼마 전에 버린 인형인데 어제 곰돌이 젤리 먹었더니 다시 생겼어. 대박. 너무 소름 끼쳐. 진짜 제 말을 친구 가족 전부 안 믿어줘요. 우리는 믿어. 야 지금 1100명은 널 믿고 있어. 근데 지금 저 시선이 좀 따가운데? 설마 제 뒤에 곰돌이 같은 게 있거나 하진 않겠죠? 에이 설마. 아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곰돌이 얘기 읽고 있는데 설마 내 뒤에 곰돌이가? 아 있을 리 없지 진짜. 아 그럼 진짜 무섭잖아. 나 잠 못 자 오늘. 미쳤나봐. 아, 옆에 곰돌이가 있어. 진짜요? 설마 그럼 내 뒤에도? 무서워. 곰돌이의 자주. 지코님 후원하면 뒤에 곰돌이 움짤 뜨는 거 아셨어요? 아 나 오늘 못 자 유유유. 그렇네? 곰돌이를 누가 막 이렇게 쓰다듬고 있잖아. 난 진짜 몰랐어. 뭐냐 저 곰돌이? 곰돌이 언급해주세요. 곰룸이 나티의 저주예요. 제발 곰돌이 얘기 그만하면 안 되냐고요? 너무 무섭다고요? 곰돌이돌이라고요? 곰돌이 이모티콘 쓰지 마세요 여러분. 곰돌이가 시켰다. 곰돌이가 시켰다. 곰돌이가 시켰다. 곰돌이가 시켰다. 곰돌이가 시켰다. 곰돌이가 시켰다. 뭐야 뭘 시킨 거야 도대체. 삼겹살 시켰어요? 아니 이거 봐. 난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이게 다 붙어 있었던 것도 소름인데 그 중에 파랑을 집어넣는데 파랑색 곰돌이 젤리 팔쪽이 보라래. 그럴 수가 있나? 파랑이랑 보라랑 손잡고 있다고 파랑이 손이 보라가 될 수도 있는 거임? 엄마도? 근데 이 말도 소름이야. 잘 보면 여기 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라라고 말했다? 자기도 모르게 보라 곰돌이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빙의당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보라고 이렇게 말한 건가? 이거 보라돌이인 거 아니야? 아 이거 보라돌인가 봐 진짜. 그 생각 왜 못했지? 얘 너무 웃겨. 곰돌이고 뭐고 너무 놀란 채. 곰돌이고 뭐고. 이거 진짜 그 엄마도 그 썰급 아니야?